정부의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부산 원도심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정부와 부산시에 민생안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는 4주 전과 비교해 2.6배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이자 해양 수도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과 인구 감소의 장벽 앞에 화려한 부산의 이면에는 원도심 소멸 위기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의 세컨드홈 특례를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제외되면서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일명 세컨드홈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사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지가 4억 원, 시세 6억 원 정도 주택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은 83곳. 부산 원도심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배제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서입니다. 지역에선 원도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도심은 노령인구와 빈집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 경고 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해줘야 그게 마땅한데 안 그래도 지금 빈집만 많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내용이 빠졌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아주 안 좋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 이에 세계구 단체장은 즉시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위기에 대응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부산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가 좀 심했던 원도심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제외됐기 때문에 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결국 인구 감소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빨리 구성이 돼서 광역시도 포함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한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부산 원도심은 이마저도 제외되면서 한숨과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 중구가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추진되면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총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확대 협의 요청을 보낸 상태로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 편성과 구의회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구의 합계 출산율은 0.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현재 첫째에게는 3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민생경제와 나눔복지, 문화관광 등 7대 분야 7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다음 달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7%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설 연휴 엿새 동안 행정과 방제 등 8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종 민원 사항과 사건 사고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정부와 부산시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전 국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국회에 추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정구 금사공업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됐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나 지속적인 쇠퇴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년간 지정하게 되며 직접 생산 물품의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23년 1월 최초 지정된 금사공업지역은 최근 경영환경조사단의 현장 실사와 심의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2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이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나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의 병의원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나 출생신고를 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 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2025년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시와 소통하며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정 참여 교육과 참여자 간 교류, 분과별 수기 과정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려는 청년은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청년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372명으로 4주 전과 비교해 2.6배 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직접적인 환자 접촉 등으로 발생합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가족과 친지 간의 교류와 국내외 여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 씻기와 조리된 음식 섭취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21일 낮 12시 15분쯤 소속 지구대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25일 저녁 7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설맞이 특별 드론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는 2025대의 드론이 투입돼 설을 기념한 전통놀이와 을사년을 상징하는 푸른 뱀 등을 표현합니다. 수영구는 안전을 위해 공연 당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광안 해변로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 등 안전인력 6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 장애 발생을 대비해 예비 공연 드론 1,500대를 준비하고 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광안리 해변 무료 와이파이 운영을 일시 중지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차례상 준비차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명절 물가를 확인해 봤는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최대 4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마다 음식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은 대체로 비슷한 명절 차례상. 대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과 수산물, 축산물, 과자와 주류 등을 모두 구입해야 전통적인 명절 차례상 한 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로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사과는 3개에 18,000원, 배 3개에 2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은 20%, 배는 2배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특히 무와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 한 개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랐고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으로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소폭 떨어진 품목들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11%, 곶감은 16%, 대파도 25%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이 밖에 나물류나 수산물, 축산물류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가 높아진 만큼 구입처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모든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35% 더 저렴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30만 2,500원이 들지만 대형마트에서는 40만 9,510원을 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 편의상 대형마트를 찾던 지역민들도 명절을 앞두고는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 또 보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고 싱싱해서 좋습니다. 향에 오면 싱싱하고 일단 마트보다 싸고 모든 게 다 마트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으로 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인 명절 차례상. 하지만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보다 경제적인 구매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해에 본사를 둔 대저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차지했지만 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한 지역사업장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는 동원건설산업과 남명건설, 대저건설 등 3곳의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3,796억 원에 계약해 새해 첫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오는 2027년 상반기 건조를 마치고 인도될 예정이며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이 84척으로 늘어났습니다. 21일 오전 6시 40분쯤 통영시 산양읍 내부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0톤 끝 A호에서 60대 선원 B씨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응급조치를 한 뒤 B씨를 통영 다라항으로 옮겨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조업 중 쇠파이프로 된 이송기가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나동현 양산시장이 21일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양산인공지능고는 미래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AI 융합 팩토리과, AI 자동 제어 시스템과, AI 콘텐츠과, 바이오 식품과 모두 4개 학과로 구성됐습니다. 신입생 126명 모집에 302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오는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인공지능고는 양산 지역의 산업체 관계자 80%가 특성화고 설립을 희망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